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1단계 합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바로 탐구보고서 작성. 이와 같은 탐구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또 소프트웨어 학종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 그간 입시 분석도 해왔지만 특히 영재교육원 관련한 그와 같은 입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단계 합격의 관문인 탐구보고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탐구보고서 출제된 그와 같은 주제 중에서 어떤 사례, 이 부분 것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내용 전달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의 기초반 탐구과제 소개합니다. 기초반 탐구과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알고리즘 사고력 부분 것에서 필요한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중에서 정렬 알고리즘, 바로 소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탐구보고서 작성 을 요구를 했고요. 아래의 소문항에 대한 탐구 결과를 포함하도록,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와 같은 소문항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모두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이렇게 스스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부모님께서 또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더라도 학생과 반드시 공유되어져야 되고, 학생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작성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학원의 대행으로 맡긴다거나 부모님이 모든 걸 알아서 하는 것은 결코 학생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구성해서 학생의 이해도와 능력을 높여가면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 잠깐 확인하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있는지 이거 조사하라는 거고, 대표적인 정렬 알고리즘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작동하는가, 정렬 알고리즘의 그와 같은 종류, 분류를 이야기하고 그 작동 방식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퀵 정렬 알고리즘이 빠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정렬 속도가 느려지는가, 이 세 문항으로 소문항이 구성되어 있고, 이 소문항의 내용은 반드시 탐구보고서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가 되고, 그래서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내용, 여기서 범위가 좁혀 들어갑니다. 어디로? 그 중에 정렬 알고리즘,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에 여러 분류들이 있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작동되는가 해주고,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퀵 정렬 알고리즘이 빠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는 정렬 속도가 늘어지는가,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 퀵 정렬 알고리즘, 이와 같이 범위를 좁혀가면서 소문항의 내용을 구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그와 같은 보고서 작성 부분인데, 보고서의 어떤 기본적인 양식, 이 부분 것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양대에서. 그래서 그 양식에 맞게끔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한양대에서 제시해 놓은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탐구보고서의 양식이라든지 작성 방법은, 일단은 지원자 입학지원 홈페이지,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가면은 입학지원 홈페이지가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원자의 학부모 연락처로 문자가 전송되면은 그 암호를 가지고 미리 문제가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1단계 지원자들에 대해서만 이게 우선적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탐구보고서 제출은 탐구보고서 업로드 방법과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업로드하고 어떻게 첨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일단은 파일 양식은 MS 워드로 작성하여 MS 워드 파일 형태로 입학전 홈페이지에 업로드합니다. 한글 파일 안 되고요. 한글 워드 프로세서 파일 안 되고, 그리고 PDF 파일도 아닙니다. MS 워드 파일 형태로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 파일 명칭도 수험번호 밑줄 이름 이 양식이 돼야 됩니다. 수험번호 보통 이제 G로 시작되죠. G 그다음에 그해 2022 2022년 그다음에 네 자리 자기 고유번호 그다음에 빈칸 하나 떼고요. 밑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 명칭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은 그러면은 해당하는 주제가 부여되고 또 그 양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문제가 이제 이와 같은 탐구 보고서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1단계 여러분들 지원한 학생들은 미리 이 부분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고 서류 끝나고 그리고 1단계 이와 같은 탐구 과제를 여러분들이 부여받게 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저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탐구 보고서가 이제 작성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제에 맞게끔 아무래도 정성을 들여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단계 합격자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전체적인 일단 요약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개념을 요약을 해주고 정렬 알고리즘의 유형들을 요약을 하고 퀵 정렬 알고리즘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약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A4 용지 절반 정도 요약을 해줬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대표적 정렬 알고리즘의 원리.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선택 정렬이랑 그리고 버블 정렬, 그리고 그 다음에 합병 정렬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의 그와 같은 작동 원리를 보고서에다가 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퀵 정렬이 빠른 이유와 그리고 최악의 경우, 즉 가장 느려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제 그와 같은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그 시간과 이제 이 집중력 이런 부분 것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작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그 보고서 작성에 참여를 해가지고 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의 어떤 그와 같은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또 실습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고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정렬은 사실은 뭐 엑셀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내림차수, 오름차수 정렬, 그런데 그것이 작동되는 원리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알고리즘적 사고를 갖다가 키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에서 요구하는 탐구 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 부분 것의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은 2차 합격, 2단계 전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1단계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전형, 그 탐구 보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는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접은 또 별도로 준비를 여러분이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탐구 보고서 주제에 충실해서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맞게끔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영재교육원 과정 부분 거에 대해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탐구보고서 작성에 대한 팁을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